저희들이 우리 공부가 뭐냐면 우리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데 뭐냐면 일상청력법 우리 교법의 실천이고 이거를 또 실현하기 위해서 상시훈련과 정기훈련이 있잖아요. 정기훈련이 있는데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이 있단 말이죠. 정말로 공부를 잘했는지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유문율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일기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 아무리 유문임이 좋다 하더라도 그걸 자기가 일기를 써갖고 챙겨야지 내가 유문임을 잘했냐 안 했냐 알 수 있죠. 우리가 응용문임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응용문임 챙겼냐 안 챙겼냐 알아야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로 한 번씩 챙기라 이게. 날로 한 번씩 상필기를 써가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일상생활 지켰냐 안 지켰냐, 상식용주의상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제일 주로 상식용주의상을 지켰냐 안 지켰냐 체크하라고 했잖아요. 일기법으로 체크하라 이거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신분검사를 통해서 완전히 결산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기를 하루에 쓰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1년에 전체적으로, 근데 신분이라는 건 뭐냐, 어떤 지위와 자기 어떤 지위를 신분이라 그래요. 양반이냐 상놈이냐 뭐 장관이냐 뭐 이 하층에 이거 지위라 그래요. 과거에는 지위는 어떤 이 신분이라는 건 지위를 갖고 따졌잖아요. 그죠? 재력이나 뭐 이거 지위 따졌는데 미래 세상은 어떤 걸로 지위를 따져요? 이 신분 검사를 한 내용 갖고 지위를 따진다 이거죠. 이게 당연 등급 몇 점, 뭐 등급 몇 점,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내중에는 내가 뭐 나는 박사학위 뭐 서울대 뭐 어디 박사학위 이렇게 신분을 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저 신분을 다 달고 다녀요. 그 암도 자기 신분을 달고 다녀요. 나는 암이다 그러고 달고 다녀요. 사람도 내 신분을 달고 다니는데 앞으로는 그런 신분을 다 빼버리고요. 여기 신분 검사 몇 점 점수를 달고 다녀야 돼. 나는 당연 등급 계문 몇 점 이렇게 달고 다니라 이렇게. 그래 신분이란 말을 쓰셨대요. 세종단이 왜 여기다 신분 검사를 뜯나. 일일 시시로 자기 검사, 매일같이 내가 나를 검사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일 시시로 자기 검사는 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기, 상시일기 쓰라 이거죠. 자기 검사로 인류 검사, 나를 검사해서 전 인류를 검사하라 하는데, 일일 시시로 검사하는데 이걸 1년에 통틀어서 한 번 하라 이거죠. 매일 하는 거는 상시일기로 하고 통틀어서 한 번씩 해라. 내가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 선방에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오래는 단단히 마음먹고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은 그 대략만 해서 집에서 실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태산 대종사께서 원기 12년 1927년 2월에 공부와 사업을 더욱 향상시키고, 이게 원불교 총부를 만든 후에 3년 후에요. 바로 이거를 훈련법, 일기법은 더 먼저 나왔어요. 교단의 인사 대우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인의 수행 정도와 인격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당연 등급, 부당 등급, 수지대조를 통한 신분조사법을 제정 발표하셨다. 이렇게 사회적 위치나 계급인데,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당연 등급, 부당 등급, 수지대조. 수지대조를 하라고 했어요. 1년간 돈 쓰고 나간 건데 이게 아니라 남한테 해시하고 내가 받은 거 요걸 대조하라고 했어요. 돈 쓰고 나간 금전출납부가 아니라 남한테 해시하고 내가 해수받은 거 그거를 대조해서 나는 빚을 이만큼 진 사람이다. 나는 부당 등급 이렇게 하고 당연 이만큼 한 사람, 요거를 딱 신분으로 다 갖고 다니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표현은 하지 말고 자기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신분검사는 내가 나를 성현 만드는 법이요 자기검사로 인류검사를 하는 법이라. 내가 나를 성현 만드는 법이 신분검사라 이거죠. 또 자기검사로 나를 검사해서 인류를 검사시키는, 내가 해봐야 다른 사람 시킬 거 아니에요. 법이라. 이는 각자의 시비선악을 알기 위하며 내가 옳고 그르고 시비선악을 알기 위하며 마음의 주착과 행동 본말을 알아서 삼대력을 방법을 찾기 위하며 내가 마음이 어디에 주착됐느냐, 공부가 어느 정도 익었느냐, 삼대력이 어느 정도 진전됐느냐 알기 위하며 공부하기 전과 후가 얼마나 기질이 변했느냐, 작년하고 올해가 얼마큼 점수의 차이가 났느냐 알기 위하며 신분검사로 자기를 변화시키고 부활시켜서 자신을 제도하는 동시에 타인도 제도의 근본을 삼아라.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를 이제 총부에서 그다음
그다음에 대단용사 말씀하 신문검사엔 당연등급과 부당등급과 수주대조가 있나니 당연등급은 사람이 마땅히 실행해야 할 바를 밝힌 것이요. 이건 점수가 높을수록 좋고요. 부당등급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계문 같은 것을 말하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좋고, 수입지출을 대주해서 뭐 이 해수와 해시를 대주해서 이것은 해수가 적고 해시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해서 한 조목 한 조목 조목 이렇게 사이에 이거를 실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가 이루게 되느니라. 과거에는 이제 부처를 이룰 때 견성을 하고 막 성불하고 이 선하고 막 이거 의도하고 막 이거만 했는데, 어떻게 했냐, 부처 이루는데 막 돈 해수 빚 쓰고 안 쓰고 그다음에 막 부당등급 이렇게 해갖고 부처 따지는 분 참 과거에는 없던 것들. 과거에 부처님도 계문을 많이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점수제로 해갖고 이렇게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지켜보자. 이게 이제 원불교 아주 정통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대산종사님이 하신 법을 그대로 자산상탄 이어받아서 마음 수업이라는 책 뒤에다 아주 탁 수록을 해놨어요. 점수 이제 막 표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출가단은 이걸 다 실제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제가들은 1년에 이제 교당마다 하긴 하는데 철저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루만이라 탁 해버리고 마는데, 사실 이게 하루도 서울 자기가 막 일주일은 이렇게 날을 잡아서 착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거를 이제 선방에서는 매번 이제 대조를 하고, 내년에는 상실기도 철저하게 쓰고 유념 대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매월 합계도 내고 마지막 요까지 해갖고 철저하게 우리의 일기법을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리하기를 청부해서 신문검사는 자기가 자기를 성현받는 법이며, 아까 나온 거죠. 공부인이 12선악을 알며 마음에 주착된 바와 행동 본말을 알아 수양연구 취사를 얻기 위한 자기 점검법이며,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 공부를 시작한 후 지난해와 금년 대주에서 변화가 된 점을 알기 위하며, 작년하고 올해 얼만큼 점수가 변화됐느냐 이걸 알아라. 이걸 CQI라 그래요. 이게 우리 항상 CQI가 그 교육의 핵심이에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 이 좋아지면 아무리 나빠도 좋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날이 좋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절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율을 갖다 좋아한다. 이것이 아주 수학적으로 변화율을 뭐라 그래, 미분이라 그래. 미분을 이게 미분을 이게 하신 거예요.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율이 중요하다. 이게 학교에서도 좀 그러거든요. 당연 등급 점수는 올라갈수록 2가 되고 내려갈수록 해가 되며, 부당 등급은 올라갈수록 해가 되고 내려갈수록 2가 된다. 수지대조는 대가 많으면 영생에 복락이 되고 차가 많으면 영생에 빚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점수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당연 등급은 이게 23항목이 돼 있어요. 그래 20점 만점으로 돼 있고, 기능 점수만 30점으로 돼 있고 470점 만점이고, 부당 등급은 편심, 아상, 33과목으로 10점 만점으로 돼 있고 330점이 돼 있다. 수지 등급은 이제 한 해 동안에 얼마큼 빚을 지고 했는지 그거를 다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박사과정을 했으면 1년에 뭐 얼마큼 빚을 졌다가 점수를 딱 정해져 있어요. 박사는 1년에 뭐 1,800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석사는 얼마, 이렇게 박사 이렇게, 어릴 때는 얼마, 이렇게 딱 모르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딱 정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정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게 이 신문검사하면서요, 정탄종사님 때 신문검사까지 정탄종사님, 대종사님 해줬어. 그런데 뭐 어디에서 뭐 밥 몇 달간 얻어먹은 거 몇 점, 이게 해수를 이렇게 다 언제에선 뭐 밥 얻어먹은 거 몇 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당 가서 밥 얻어먹으면 나는 꼭 그걸 적거든요. 교당 가서 선빵에도 먹으면 내가 꼭 5,000원씩 여긴 적어요. 옛날에 뭐 3,000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5,000원 될 것 같아요. 5,000원 비쳤다. 그럼 매일 적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지? 이제 여주가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면 또 5,000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었는지 모르겠대요. 이거 뭐 오늘 뭐 비스켓 같은 거 사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00원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건 안 적었는데 적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이러면 이제 밥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돈은 내가 벌어다 줬으니까 돈은 안 줬고
30분 이게 해수, 해시, 일 30분 이렇게 적는 거죠. 20분. 밥 해주는데 20분 적은 거죠.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우리 저기 러시아도 교무님한테 좀 이렇게 하면 정토한테 뭐라고 안 그러겠네요. 여기 점수를 아무튼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사실적으로 적어야 된다 이거죠. 검사 방법은 1년에 한 번씩 하되 3년 만에 한 번씩 총결산을 하고 12월 달에 출가 교회단 단장에게 주관을 한다. 근데 우리도 이제 선방에서 하지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 2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점수 매기고 이렇게 해야지요. 일주일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당연 등급에 있어요. 당연 등급은 몇 점 만점이냐? 점수가 10점 만점이죠. 10점 만점인데 0점은 오히려 그 반대다. 이거 신심 예라면 신심 반대다. 되기도 한다. 신심이 있기도 한다. 신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죠. 거의 신심이 있다. 저절로 신심이 난다. 신심에 묶이지도 않는다. 뭐 신심은 이제 뭐 토가 떼서 뭐 신심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 상관도 안 한다. 자유자재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공심에서는 빈공영사, 공을 치사해서 살을 취하는 거죠. 막 공을 대밀어 갖고 막 사리를 취하는 거죠. 많잖아요. 사기치고 막 그러잖아요. 무공사사. 공은 없고 사만 취해요. 근데 나무 이게 빈공영사는 안 해요. 그냥 사만 자기 일만 하는데 나무 공공을 범에 쓰고 이런 건 안 해요. 선공, 선사, 후공. 내일을 먼저 공은 뒤에 한다. 공사, 병행, 반반이다. 선공무사. 뭐든지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에 한다. 지공무사. 오직 공뿐이 없다. 사라는 건 없다. 이렇게 이제 어디쯤 되는가요, 지금? 좀 어디쯤 해보기는 어디쯤 되나요? 우와. 어이, 성공은 이야, 대단하다. 야, 야. 8번 이야, 우리 은원이는 어느 정도야? 은원이도 8번 정도 될 것 같은데? 6번이야. 이게 공사병행이야. 그리고 여기 가정이 있으니까 좀 그렇죠. 가정이 있어도 8번 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정이 전무 출신은 막 10번을 목해야 돼. 10번. 그렇죠? 이제 마음은 성공하지만 생각은 10번을 이상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하면 신심은 말이지. 신심은 잠깐 무조건 100점 주라고 했어요. 신심은 진리, 스승법, 회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점수를 주는데 아니야. 자신 뭐 이제 공중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교단 3개 있으면 그 점수를 10점, 10점, 30점 만점인데 무조건 100점 줘라. 구워서 줘라 이거예요. 줘놓고 nen중에 채워라. 이거 신심과 서는 무조건 줘라. 서번은 그냥 이제 붙여대는 게 100점이고 뭐 그 항마이 되면 뭐 70 이렇게 주는데 무조건 100점 줘놓고 다 채워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공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100점 채워놓고. 그런데 지혜는 모른다, 알듯하다, 대체 파악하다, 거의 안다, 걸림없이 안다, 대소임의 이치를 보하다, 12회를 건설한다. 이게 출가이잖아요. 그런데 효성, 여기서 효성 봐.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못 드린다. 아무것도 못한다. 0점.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조금 드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드린다. 그러면 2점. 봉양, 육체 봉양을 충분히 드린다. 심지의 안락은 충분히 드린다. 마음, 그럼 6점. 심지의 안락과 육체 봉양을 다 충분히 드린다. 8점. 문 다 드렸는데 어떻게 해요? 인생의 여자 공부 여자를 빠짐없이 바른다. 전부 출신하면 10점이라니까. 근데 거기서 인생의 여자 공부 여자 충분히 밟아야죠. 안 밟으면 이제 안 되죠. 자기가 전부 출신 100% 전부 출신 10점이고 그 못하면 때 거기 다시 0점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 심지할래 이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점수를 진짜 내봐야 된다니까. 그러니 남 양심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나도 이 효성에 대해서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모님이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10번, 이 10번은 내 자신 있다. 그러니까 그다음 부당 등급은 이제 이 10점 만점이나 오히려 반대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반대다. 그다음에 오히려 반대라는 건 뭐냐면 뭐 완전히 떼서 이제 뭐 탐심, 진심, 진심 뭐 생각도 없다. 뭐 자유자재한다 이거죠. 따로 뗄 것도 없다. 거의 떼어버렸다. 많이 떼었다. 떼기도 했다. 못 떼었다. 하나도 못 떼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당 등급을 점수를 매기라니. 오히려 반대다는 막
이 탐진치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막 화를 냈는데 낸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방편상으로 낸 거지. 내는데 이게 하는 거, 이 부처님이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잘못 흉내내면 안 되죠. 못되었다는 막 감정이 나서 화를 내는 거죠. 우리 대부분 잘못하면 떼기도 했다는 8번, 많이 떼었다 6번까지는 또 갈 수도 있고요. 거의 떼었다가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수지대조는 자신이 이제 수입을 쓰고 이제 그해 한해 수입, 이제 뭐 기본연금, 지원, 복지료, 강의료, 적당한 노래, 대가로 현금이나 물질을 총액을 쓴다. 그 다음에 그해 자기 자신이나 부양 가정에게 쓰인 현금 총액을 쓴다. 그해 말 자기로 인해 교단이나 단체, 공정에 손해난 경우 그 금액을 쓴다. 그 지출, 나로 인해서 손해가 났으면 그것도 지출로 쓰라 이거죠. 내가 돈을 지출한 게 아닌데 나 때문에 그냥 손해가 났어. 뭐 잘못해가 일을 잘못, 그런 거 지출을 하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평생 채워도 못 채울 것 같아. 손해가 막 10억 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평생 채워도 못 채울 것 같아. 지출을 그렇게 한대. 그다음 대부, 빌려 쓴 거고, 차용, 현재 타인에게 빌려 쓰고 갚지 않은 현금 총액을 말한다. 차용 어디 있죠? 얼마? 차용이요. 공금은 해당한다. 공금 빌려 쓴 거 해당 안 된다. 지금까지 교단의 공중에 손해 끼친 총액을 쓴다. 이것도 딱 이렇게 쓰네요. 요건 아마 다 좌단 상사님이 정해놓은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 타인에게 받기도 하고 빌려준 현금의 총액을 적는다. 현재 상황에 타인에게 받기로 하고 빌려준, 남의 준 거, 타인에게 무상으로 빌려준 건 해시로 한다. 무상으로 준 건 해시로 하고 받을 생각을 한 것은 대부로 한다. 이렇게지. 그 다음에 해수, 본년분은 먼저 적는다. 금년에 이제 어디에다가 자관 이렇게 해수니까 받은 거니까 총부 기관 교당 그에 공적으로 그곳에 숙식 생활을 경우 숙식비를 적는다. 좌우간 자기가 돈 안 내고 하는 건 무조건 적는 거예요. 여기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선방에도 해수 이거 적어야 되는데 적어요. 그래야 의대를 안 하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치 먹었나 해수 이렇게 적고 이거 방에서 잠잔 것도 방값도 적어야 되고 막 보일러 값도 적어야 되고 이렇게 좀 압력을 내야 돼. 숙식비 총액을 적는다. 그 다음에 수지제조를 이렇게 해서 학업을 마친 후 그 다음에 이제 고단파예요. 그 다음에 이게 과거 건 모르잖아요. 그러면 과거뼈는 초등학교는 1년에서 6년까지는 얼마야? 28,560원. 이게 월이지 월. 1,000원이니까 아니요. 2,800? 그렇죠. 월에 28만 원이고 연에 3,360만 원이고 6년간에 2,8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박사학위는요. 1억 6,800이요. 와, 맞네요. 1년간에. 박사학위를 할 때는 4년간 박사학위를 했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박사학위를 했잖아요. 좌우간 빚진 게 사회에다 빚져도 어디 빚진 게 1억 6,800이에요. 이거 다 갚으려면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학업을 마친 후에는 이제 중졸 연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월급을 타죠. 그럼 월급대로 하고 빚진 거는 또 이렇게 금액을 기준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표를 한번 보면 여기가 이게 이제 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그 표를 좀 몇 가지만 해보고 이제 집에서 각자 한번 꼭 넘겨봐요. 한 5장 남. 좀 더 넘겨. 거기 한 장 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신심하면 20점 만점 아니에요? 그렇죠? 신심은 20점 만점이니까 이걸 이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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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하는데 그걸 이제 점수를 이제 어떻게 내냐 하면 아까도 이제 거기에 0.5 이게 묶이지 않는 신심에 묶이지 진리 스승이 각각 내는 거죠. 이거 5점을 10점 만점을 해서 이게 묶이지 않는다 10점, 저절로 된다, 거의 된다, 많이 된다, 되기도 한다, 오히려 반대다. 0점부터 요거 10점인데 요걸 이제 반으로 나눈 거죠. 5점으로 하면은. 그러면 0.5점까지 이게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신심이 거의 된다. 그럼 6점이면 저기다 3점을 쓰는 거죠. 스승해야 돼요. 3점.
스승에 대한 신심이 3점이다. 법에 대한 스승이 3점이다. 해석에 대한 3점인데 요거는 무조건 5점 만점을 다 주라 이거죠. 낸 중에 꼬아서 해서 학계를 딱 내라. 그래 학계는 무조건 20점이에요. 이제 서원이 자기 서원이 가정에 대한 서원이 철저해. 그럼 5점이에요. 부모의 이제 자기 자식을 키우는 데는 서원이 철저해. 그럼 5점이에요. 그것도 철저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자기 개인만 위한 사람도 있어요. 개인에 대한 서원, 개인에 대한 서원, 자기를 위한 서원은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는 사람도 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서원 철저하면 10점 만점이죠. 국가에 대한 서원 철저하면 15점. 그럼 뭐 대통령 되면 15점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서원은 20점. 이거는 전무 출신하면 20점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20점을 줘라 이거예요. 이건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개를 주는 거죠. 내가 국가에 대한 서원이면 15점을 주는 거고 세계에 대한 서원이면 20점 주고 가정에 이거 다 합치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20점을 딱 주라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20점을 딱 주라 이거죠. 그렇게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심은 부분 공심, 전체 공심. 전체를 위한 공심은 10점 만점에 얼마가 되냐. 이게 반대다, 저절로. 이제 아까 그 10가지 분류해서 하는 거죠. 전체 공심은 전 세계를 위한 공심이고 교단을 위한 공심하고 전 세계를 위한 공심이고 부분 공심은 그냥 교당 위한 공심, 뭐 사회 단체 위한 공심, 어떤 일을 할 공심. 그때는 공심이 막 발휘를 해. 자기 교당 막 단체를 할 때 공심하는데 막 세계 일이나 교단 일 큰 데는 공심이 없어. 그럼 이게 공심이 이게 안 된다 보니까 그걸 나눠서 그거는 부분에는 내가 잘한다 그러면 그 10점 만점에 뭐 8점이다. 전체 공심은 뭐 3점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선방 일은 잘하다가 뭐 유알 나가라 그러면 그 유알은 전체 일이잖아요. 거기는 안 나가려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 공심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고 전무치는 가서도 자기 교당은 위하는데 딴 교당이 뭐 일하라고 안 해요. 그러면 그 전체 공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인은 전체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보면 겸양하면 내겸 안으로 겸양하고 바깥으로 사양한다. 그 10점 만점이에요. 안으로 겸양하고 그 점수를 한번 매겨봐요. 안으로 나는 진짜 내가 솔직하게 내가 겸양한가? 그럼 바깥으로 어떻게 돼요? 사양을 잘하는가? 이게 좀 달라요. 바깥으로는 사양을 잘하는데 안으로는 겸양하지 않아. 그런 수도 있죠. 안으로는 겸양하는데 바깥으로는 또 이게 좀 다르니까. 그 다음에 통제는 상봉, 위로 어른을 잘 받드는 거예요. 하설은 아래로 밑에 사람을 잘 거느리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잘 거느리는데 윗사람은 못 받들어. 윗사람은 잘못인데 아랫사람은 못 거느려. 또 그때 동료들한테도 못해. 이것도 이제 이 동료는 뭐 동료도 위아래가 있잖아요. 좀 윗사람은 못 받들고 아랫사람은 요거를 나눠서 전부 이게 점수를 내라 이거죠. 그다음에 무상, 희귀 질투가 떨어졌다. 이게 뭐 떨어질 것도 없다. 막 희귀 질투는 아예 그림자도 없다. 그러면 10점이에요. 막 내가 막 희귀 질투로 덩어리로 산다. 그러면 0점이에요. 그 다음에 명상이 없다. 희귀 질투만 없는 게 아니라 명상이 딱 공해버렸어요. 언어 명상이 딱 공한 자리에 들었다. 그래서 희귀 질투가 없고 속으로는 희귀 질투가 없고 상이 딱 끝나버렸네. 아상이상 중상이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인내 그러면 일시적인 인내는 잘 참아내요. 뭐 며칠간은 잘 참아내. 근데 장기적 10년, 20년 인내는 못 참아내. 10년, 20년 쭉 하다가 말고 뭐 중간에 안 되면 이건 또 장기 안 돼요. 그 다음에 신의, 소사, 조그만 일은 신의를 잘, 약속은 잘 지켜. 막. 누구 애인하고 약속하는 거 엄청 잘 지켜. 그런데 막 법당에서 약속한 건 안 지켜. 영구적인 건 잘 안 지켜. 뭐 영구 전부 추진하기로 해놓고 근데 말을 한번 했으면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은 이미 나갔어요. 나갔는데요. 영생 전부 추진 한다고 했으면 이제 이거 안 지키면 이제 신의가 이제 10점에서 막 깎이는 거죠. 그런데 한번 이게 영생을 영구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이 신의를 지켜야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영구적인 거는 신의 그렇죠. 소사 대사. 그 다음에 전일이라는 건 뭐를 한번 시작해도 그냥 끝까지 이렇게 큰일하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잘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못한다 이거죠. 전일이 뭐죠? 장기. 동할 때 정할 때구나. 눈이 잘 안 보여갖고 동할 때 전일하냐, 정할 때 전일하냐, 그거를 갖고 또 이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혜,
일에 밝으냐? 일과 이치에 밝으냐? 성리에 밝은 거죠. 일에, 뭐, 세상 일에 잘 밝어요. 성리에. 우리는 그냥 막 테라원이기 잘 모르겠어요. 막. 근데 장사한 사람은 귀신같이 알아갖고 부자 된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건희 회장 되면 무조건 10점이에요. 사명 10점. 근데 우리 부처님들은 2가 10점이잖아요. 근데 교무님들이 뭐 사업하라면 잘 맨날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 사가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래 사람이 이제 이명 사명이 밝아야 이게 이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대종사님 둘 다 밝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청렴은 바깥으로 계문을 잘 익혀야 돼요. 계문을 잘 익히는 게 10점이고, 염치, 물질에 대한 염치가 있어. 남이 뭐 주면 꽁껏 주면 막 바라지도 않고 안으로 겉은 머리는 사양을 하는데 속으로는 바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염치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나무 걸 이렇게 좋은 걸 취하려면 염치가 없어야 돼. 계문. 학문, 이거 과학이잖아요. 여기서는 과학하면 박사하면 무조건 10점 들어가요. 박사는 10점 들어가고, 도학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무 출신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10점 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저학 주고, 출가라도 과학의 지식이 많이 크면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 교무님들은 여기서 점수가 좀 떨어질 거예요. 만점 맞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과학 때문에. 그냥 5점만 맞아도 잘못 과학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과학자 하다가 전무 출신 한 사람은 여기 좀 괜찮을 수가 있죠. 이 사회과학도 과학에 덕하니까 뭐. 사회과학도 과학에 속하니까 우리 이제 뭐 국문학도 과학에 속한다고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기능, 농공상, 이것도 이게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농은 뭐 1점이나 2점밖에 1점 될 듯만 한번 조금 재봤더니 조금 더 접었기 그냥 고구마 좀 뽑아봤죠. 그러니까 농이야. 근데 공은 뭐 자신 있다. 상은 또 이게 자신이 없다. 장사를. 상은 자신이 없다. 회복에는 상이 조금 자신이 약간 잘. 여기도 상은 좀 뭐 인터넷 판매 좀. 그러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무치기가 이게 만점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이걸 만점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효성, 생가효성, 자기 부모의 도가효성, 스승에 대한 효성, 이것도 이 생가효성 이게 자신이에요. 진작 알았으면 이게 점수를 잘 낼 건데. 진실, 마음이 거짓이 없고 바깥으로 언행이 일치한다. 일치한 거고. 운악양선, 악은 숨겨주고 선은 이렇게 포양해준다. 다른 사람 선은 이렇게 해주고 악은 포양해준다. 그 다음에 심사 결단, 모든 일에 결단 이렇게 탁 해버리게. 적은 일은 결단은 잘하는데 큰 일을 결단은 못해. 큰 일일 때 딱 결단 내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게 좀 달라요. 조그만 일 결단은 큰 일일 때 딱 결단 내리는 게 다르잖아요. 어제는 결단을 잘 내렸대. 직업 선택할 때 딱 결단 내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좀 눈치 뵐 때, 그럴 때는 결단을 내려버린다. 그 다음에 주밀, 세밀한 건데 조그만 일에 주밀한 거, 큰 일에 주밀한 거가 있고요. 수시 변혁, 때를 따라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서 잘하고 큰 일에 변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시, 물질을 남에게 주는 거하고 마음과 몸을 주는 거하고. 활동, 역량, 내 활동 역량이 있는 거하고 성의가 있는 거하고. 자비, 남에게 건선하는 거하고 용서해 주는 거하고. 원근친소가 없는 거하고 사막병진하는 거하고. 와, 이거를 총무 사북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이거 뭐예요? 부처님 아니 부처님. 그러니까 인격을 그냥 어느 사막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점수를 매겨 갖고 자기를 점검해서 이 신분을 달고 다니라 이거예요. 이순신 장군은요 상당히 과학도 밝았죠, 도학도 밝았죠, 용심도 잘하죠, 하도 잘하죠, 위도 잘 봐죠, 임금님도 잘 봤죠, 아래도 잘 봐죠, 뭐 세밀 뭐 거의 다 만점 만들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순신 장군은 뭐 과학도 거북선 만들었잖아요. 도학 글씨도 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세상에 진짜 드물어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도요, 뭐 과학도 잘하잖아요. 문자 만들었으니까 토학도 잘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들도. 그 다음에 부당 등급이 있는데 영겁시 살생 도둑질 간음 이런 거는요, 세 조목은
1년에 한 번만 보면도 만점 10점을 줘야 돼요. 한 번만 보면 가늠. 근데 그 어제 뭐 낙지 죽인 거는 연거를 안 따져주니까 공을위에서 한 거니까 그 의미를 아는 거 아니에요. 공을위에 단 거니까 할 수 없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거고, 연거 살땡 도둑질 가늠은 요거는 한 번만 보면 무조건 좌우가 100점 주는 그 해. 다르면 넘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뭐 술 마시는 건 한 번만 아니라 그때 이제 점수를 내는 것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330점 만점을 해서 주게 돼서 이거 해봐라. 집에 가서 한 번씩 각자가 연말까지 한 번씩 해서 스스로 점수를 한번 내보기를 바랍니다.